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다 진행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자본시장의 풍성한 소식 모아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죠. 재계산업의 김양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처음 이렇게 방송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약간 떨리기도 하고 예. 고향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앞으로 재계산업의 풍성한 소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난주였었죠. 금요일부터 현대모비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좀 풍문이 돌았는데 네. 정의선 회장과 관련된 그 지배력,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네. 회사 분할을 하지 않느냐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뭐 회사 측에서는 부인을 했죠. 네, 현대모비스 측에서는 그 분할 관련 풍문을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하지만 그 이런 풍문이 돈 근원은 그 네. 정의선 회장에게 있습니다. 그 현대차그룹의 회장이긴 하지만 아직 그 확실하게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네. 현대차그룹은 2018년에도 현대모비스를 AS 부문을 네. 그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주주들이 거센 반발로 무산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그 현대차 분할 관련 풍문은 그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현대모비스에서 그 AS 부분과 R&D 즉 연구 개발 부문은 남기고 네. 그 모듈과 부품만 분리해가지고 그 협력업체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계열사 자회사 2개를 만들어서 편입시킨다는 이제 소문이 돌았었는데 네. 현대모비스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권가에서는 네. 오늘 11월 주총에서 의결할 것으로 그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문이 계속 도는 것은 그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그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네. 그 해소하지 못하고 그 지배력을 확고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11월 오늘 이제 8월 달인데 네. 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뭐 조회 공시가 나왔겠죠. 네. 뭐 이걸 부인했을 때 뭐 네. 부인하고 또 11월에 정규주총에서 해도 뭐 한 달 문제가 뒤에는 이제 네. 다시 공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네. 정정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주주들이라든가 뭐 상당히 많은 좀 비난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번복을 하면. 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네. 완전히 뭐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약간 뉘앙스는 풍겼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여론을 떠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정몽구 명예회장 네. 나이가 많으시죠? 네. 건강이 어떠세요? 이게? 지금 정명구 명예회장은 그 1938년 네. 그 음력 3월 19일, 양력으로는 3월 19일 생신인데요. 그 현재 그 만 나이로 따지면 84세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정 명예회장은 네. 그 자택에서 그 통원 치료를 가끔 하면서 네. 지내고 있는데 건강이 나쁘진 않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그 뭐 크고 작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80대 중반의 나이기 때문에 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회사 업무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난해 3월 네. 현대모비스 사내이사회에서 그 임기가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임을 해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좀 살펴보면 현대전공에서 출발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네.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전공을 맡을 당시에 컨테이너 사업과 네. 갤로퍼라는 그 SUV를 만들어가지고 네.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갤로퍼 그 조그만 차량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캐스퍼. 캐스퍼고요. 네, 네. 그 전에 그 갤로퍼. 약간 그 중형 벤츠 SUV. G바겐 비슷한 예, 스타일의 예, 예. 그, 기억나네요. 차가 있는데 네. 그걸 성공시켜서 네. 그 현대차 그룹을 그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네. 그 현재 모비스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네. 지금 정몽구 명예회장이면 이제 사실상 그 정주영 회장의 2세들인데 네. 지금 2세들도 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지금? 네, 지금 많이 돌아가셨고요. 네, 많이 KCC 회장님도 가셨고, 네. 지금 3세 경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3세들도 경영이 이제 다 50대 이상 되셨고 다 나이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 그룹 지금까지 지배 구조 개선이나 후계 구도에 대해서 네. 뭐 나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했을 텐데 네. 지금 뭔가 되게 좀 아직도 좀, 예. 뭐 많이 좀 손이 가야 될 것 같네 보니까. 갈 길이 아주 멉니다. 네. 현대차 그룹도 하지만 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네. 바로 2006년에 터졌던 그 현대차 비자금 사건입니다. 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정몽구 명예회장은 2007년에 재판 끝에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이때 그 8,4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서 그 복지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네. 정몽구 재단이라는 그 재단인데 이 때문에 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수사팀에 그 검사 한 명이 되게 활약을 했었는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당시에 수사검사 윤석열 네, 대통령이었었네. 맞습니다.
당시에 그 네. 정몽구 회장 구속, 정의선 불구속을 주장했고 네. 그 당시 수사팀에서는 그 정몽구 명예회장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사퇴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구속을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대차 그러면 또 2018년에도 네. 그 현대 모비스 AS 부분과 현대 글로비스 합병을 시도했었는데 네. 이때도 이 합병 법인의 정점을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당시 국민연금과 그 엘리엇 등 외국계 대주주 그다음에 소액주주도 반발해서 그 무산이 됐습니다. 네. 뭐 현대차 그룹뿐 아니라 4대 그룹도 그 크고 작은 홍역을 겪거나 아직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또 SK 그룹도 소버린 적대적 네, 경영권도 맞습니다. 침범을 받았죠. 네, 2005년에 그 소버린이 소버린 등 기업 상장분들이 그 경영권 탈취에 나선 적이 있었는데 네. 이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1조 원을 소진한 바가 있고요. 네. 그 삼성그룹도 아직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리도 받고 이게 있습니다.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났네. 예, 이게 또 잘못되면 또 그 지배구조에 또 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또 LG그룹 구광모 회장도 물적 분할하면서 주주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죠. 예, 예. 그 LG그룹도 뭐 그 LG LG 화학이 LG 그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해가지고 좀 잡음이 있었는데 그것뿐 아니라 또 LX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본중 회장이 그 보유한 그 LX그룹이 분리를 하면서 구본중 회장이 또 LG 지주회사 지분을 2.4% 0.4%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정리하면서 블록들이 정리하면서 주가가 떨어져서 또 주주들의 원성을 한번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팍팍 물려주는 네. 시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워낙 워치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다 네, 보니까. 그리고 상속세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게요. 최근에 정경련이 그거에 관련해서 또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완전히 지배하려면 네. 앞으로 어떤 이제 수순들을 밟아야 될까요? 그 일단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그 지주회사를 만드는 그 지배구조 개선을 먼저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현대모비스가 정점을 한 지주회사의 네. 그 대주주가 돼야 됩니다. 네. 그 두 가지 이제 과제를 안게 되는 거죠. 네. 그 현대차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 지분을 20.93% 갖고 있고요. 네. 또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 기아죠 차를 뺐습니다. 이제 기아 지분을 33.86% 갖고 있고 네. 또 기아는 또 현대모비스 지분을 17.3% 보유해서 서로 지분을 이렇게 물고 물리면서 복잡하네. 보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중간에 또 현대건설이 있는데 뭐 현대건설도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가 또 나눠서 갖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또 현대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 이러한 그 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현대모비스가 중심이 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모비스가 현대차, 기아, 현대건설 등의 최대 주주가 되는 형태로 바꿔야 되는 과제가 그 정의선 회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정의선 회장의 현재 갖고 있는 지분을 살펴보면 현대모비스 지분은 0.32%에 불과합니다. 네. 그 현대자동차 지분은 2.62%, 현대글로비스는 20%,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11.72%, 현대오토에버가 7.33%입니다. 네. 따라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은 현대글로비스를 이제 지주회사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현대모비스와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계속 돌고 있고요. 네. 그 전초전으로 현대모비스의 그 분할이 계속 소문이 돌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그 중고차 시장이 그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빠지면서 현대글로비스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것도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서 현대모비스와의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전 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도 이제 꽤 되는데요. 현대차 지분이 5.33%고 현대모비스가 7.15%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지분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최근에 그 다 정리를 했고요. 네. 지금 그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만 따져봐도 그 지분 가치가 지금 뭐 계속 이동이 되긴 변화가 있긴 하지만 4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정의선 회장이 이를 물려받으려면 무려 그 2조 5천억 원의 그 상속세를 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세금이. 그래서 정 회장이 만약에 물려받게 된다면 그 이재용 부회장처럼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분할로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자만 어마어마하겠어요. 2조 5천원이면. 상속세가 많으니 어쩔 수가 없죠. 네. 근데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상속을 받는다는 게 되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한 100년만 지나면 네.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국유화될 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네. 참뭐 저희 입장에서 뭐 현대모비스 입장을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상속세가 너무 과도하긴 과도해요. 이런 뭐 100년 기업이 나올까 싶은데. 네, 지금 그 외국에서도 뭐 그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내는 상속세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네.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결국 아까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현대모비스를 잘 분할하고 네. 지주회사를 만들어야지 분명히 이제 분할 뭐 지배력 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분할을 한다면 현대모비스 앞으로 어떻게 이제 될까요? 그 현대모비스는 그 아시다시피 현대차와 기아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그 자동차 부품과 모듈 등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품과 모듈 개발과 AS도 함께 맡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그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 들어가는 그 헤드라이트, 브레이크 등과 같은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 바람에도 변화에도 뭐 큰 타격이 없습니다. 네. 부문별로 살펴보면 그 현대차 현대차 기아에 들어가는 부품과 모듈 부문이 현대모비스 전체 매출의 네. 7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80% 가까운 네. 비중인데요. 하지만 그 영업이익률은 그 두 부문에서 0.47%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가 안 돼요. 예, 거의 뭐 그냥 똔똔한 거죠. 예, 수익은 대부분 그 AS 부분에서 나는데 한 20% 가량이 됩니다. 근데 그 매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큰 금액은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분할 이후에 현대모비스는 연구 개발과 AS 등 그 알짜 부분만 남겠지만 매출은 한 80%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 대신에 그 수익은 20% 수준이 그냥 남기 때문에 좀 높아지는 그 알짜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크기는 작지만 네. 그래서 그 현대글로비스와 그 합병하기 좋은 사이즈의 회사가 되는 셈입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 6위를 회복했지만 네. 분할이 된다면 다시 순위가 크게 떨어질 게 불가피하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노조의 반발도 우리가 또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현대모비스는 그 협력업체를 인수해서 네. 자회사 2개를 만들 예정인데 그 자회사 근로자들은 현대모비스와의 합병을 반기는 모습이고요. 네. 반대로 그 현대모비스 직원들은 자회사로 내려가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네. 모비스 측은 이런 직원들이 많을 경우에 네. 남고 싶다 그러면 남겨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남아 있어도 할 일이 없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갈등 해소가 과제로 남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매출은 줄지만 영업이익은 늘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게 또 예. 그 분할도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에 따라서 주주들의 이익이 또 엇갈리잖아요. 지금 물적, 인적 다 할 것 같습니다. 아, 물적 분할, 네. 인적 분할. 네. 뭐 지난번 최근에 계속 물적 분할하는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주주들의 네. 반발이 상당히 극대화되고 있고 주주들이 많이 뿔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예. 그 영업이익률 아까 보셨다시피 0.47%밖에 안 되는 그런 그쪽 부문을 이제 분할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네. 많이 의식할 거야 아마. 네. 자, 이제 일단은 부인을 했어요. 네. 현대모비스 측에서는. 네. 그렇다고 또 이제 아예 또 부인하지도 않고 뭔가 좀 여운이 있어 보이는데. 네. 아까 뭐 11월 주총회에서 분할이 또 가셔야 되지 네, 않을까 그런 그렇게 소문이 보고 또 있죠. 계속 돌고 있는데요. 네. 이런 소문의 근거는 현대모비스 측에서 분할 결정이 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공신했지만 이미 공론화되고 다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달 뒤에 공시를 다시 하면 됩니다. 네.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주요 주주나 내부 직원들의 설득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주총을 열어서 분할을 의견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현대모비스와 합병을 또 추진할 또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일반 우리 시청자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네. 어떤 회사인가요? 혹시 고속도로에 지나가다 보면 네. 차를 여러 대 싣고 다니는 그런 예, 그런 차 차를 많이 본 봤죠. 적이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차량 운송차들. 글로비스의 운송 차량입니다. 뭐 신차들 딜리버리하는 네. 그런 차들인가요? 그다음에 항구에 가보면 되게 네. 크게 막 자동차 막 싣고 그러는 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네. 글로비스의 배인데 네. 이처럼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운송 계열사입니다. 네. 자동차 원자재 등을 운반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폐배터리 활용과 중고차 거래를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2001년에 현대 로지텍으로 시작해서 글로비스를 바꿨다가 다시 현대 글로비스 사명을 변경했고 한때는 현대차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높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물량을 모두 몰아줘서 네. 회사를 크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어떤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처음 출범 당시에 그 정명희 회장과 그 정의선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복지재단 설립과 네. 그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지금은 정의선 회장 지분 20%만 남게 됐습니다. 어제도 속보가 떴었죠. 금호산업의 박상구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구형 10년에 사법부에 선고 10년을 받았는데 네. 앞으로 이런 사법부의 그 정말 엄단 처벌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재용 회장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 SDS가 그런 네. 사례였고 네. 정의선 회장은 글로비스가 그런 건데 뭐 옛날 일이랑 그 공정거래법 발효되기 전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큰 문제는 없는 것 어떻게 같은데. 보면 정말 안도의 네. 한숨을 쉬겠어요. 예, 사회적으로는 논란이 됐었죠. 네. 자, 그렇다면 그 현대글로비스가 중고차 거래까지 이제 하게 되고요. AS까지 맡게 되면 앞으로 시너지는 상당히 클 것 같네요. 뭐. 네, 맞습니다. 그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그 친환경차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그 R&D를 통해서 찾을 예정이어서 네. 두 회사가 합쳐진다면 뭐 시너지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선 회장의 그 승계를 위한 합병이라는 논란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그 이건 기업 가치의 상승과 관계없이 네.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그 합병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그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모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해가 맞아야 그 합병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뭐 지배구조 개선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네. 궁극적으로 차가 제일 잘 팔려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어느 순간 이제 보니까 글로벌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 이제 글로벌 3위 판매를 기록을 했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네. 그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하고 네. 아베 전 총리의 그 반도체 관련 그 수출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수출 제한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오히려 했습니다. 반사 이익이 된 거네요, 그러면. 이익은 아니고 이제 네. 뭐랄까 그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고 예. 그런 셈이 됐는데 뭐 호사다마 세운 네, 것이지만. 세운 뭐 이런 거입니다. 예. 네. 현대적으로 한한령 때문에 그 네. 굉장히 중국 사업이 힘들어졌었고 그래서 예. 중국 비중이 줄어드는 바람에 최근에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많은 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걸 피해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반도체 관련 물질이나 그런 수출 제한 때문에 그 정 선생이 미리 좀 대비해라. 우리는 반도체는 예. 아니지만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으니 1년치 확보해라는 지시를 했는데 1년치 확보를 다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예.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혹한기 겨울이 올 것을 미리 잘 대비한 것에 대한 네. 수혜를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처음 방송 나오셨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좋은 소식, 재기산업 소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